지난밤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땅히 할 게 없네.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그 말 끝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쳤지만 정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막내, 결혼도 못한 큰애.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우리 부부. 공인중개사. 정년도 없고 내 가게 차려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운 좋으면 계약 한 건에 수백만 원.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노후 대비의 마지막 보루라고. 국민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우아한 전문직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뛰어들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처절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털어 번듯한 사무실을 차렸지만 하루 종일 손님은커녕 잡상인만 오가는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입으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는 수많은 50대 가장의 피눈물 나는 현실. 오늘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인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 시장이 얼마나 끔찍한 포화 상태인지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상가 혹은 지하철역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편의점입니까? 치킨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한 건물 건너 하나. 아니 한 건물에도 두세 개씩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수만 무려 11만 명이 넘습니다. 자격증을 따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롱면허 소지자까지 합치면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5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집을 팔고 사려는 사람보다 집을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치킨 공화국이라고 했죠. 퇴직하면 치킨집 차린다는 말이 공식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수는 전국의 편의점 개수를 이미 넘어섰고 그 많다는 치킨집 숫자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킨은 매일 먹기라도 하지만 집은 일생에 몇 번 거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게 떨어질 떡고물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가 활발하던 시절에는 분명 공인중개사가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님들이 줄을 섰고 매물 하나만 잘 잡으면 한 달 월급이 한 번에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했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이미 뼈만 남은 앙상한 한 마리 토끼를 두고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득실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 자금을 털어 호기롭게 개업한 57세 이 부장님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하고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노후 자금도 부족해서 퇴직금 1억 원을 털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료까지 해서 1억이 거의 다 들어갔지만 이 부장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내 가게니까 정년 걱정 없고 남 눈치 안 보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부장님의 하루는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셔터를 올리고 사무실 불을 켜고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며 컴퓨터를 켭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고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훑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매물이 올라왔나? 급매물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사무실 전화기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혼자 밥을 먹으러 가기도 애매해서 컵라면 하나로 대충 때웁니다. 혹시나 내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손님이 오면 어떡하나,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도록 전화 한 통, 손님 한 명 없습니다. 이 부장님은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유튜브로 부동산 전망 영상을 찾아봅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 거래 절벽 심화된다는 우울한 뉴스만 흘러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나갑니다. 나가보니 옆집 부동산 박 사장님도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늘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팔이 날리기는 매 한 가지니까요. 오후 4시 드디어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 부장님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습니다. 네. 대박 부동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년 여성입니다. 거기 101동 30평 전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5천 깎아서 중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장님은 난감합니다. 이미 집주인은 더 이상 못 깎아준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거든요. 손님, 그 가격은 집주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은 말을 자릅니다.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깎아준다던데요. 사장님이 능력껏 해주셔야지 안 되면 다른 데 갈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허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서 부장님 소리 들으며 일했는데 이제는 손님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옆집 부동산은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면서까지 손님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진흙탕 싸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나만 정직하게 수수료 다 받겠다고 버티다가는 이번 달 월세도 못 냅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거리에도 어둠이 깔립니다. 결국 오늘 실적은 0건입니다. 아니 이번 주 내내 0건입니다.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아내가 오늘 좀 어땠어라고 물으면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얼버무립니다. 차마 오늘도 공쳤어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 부장님의 한 달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가 임대료가 월 200만 원입니다. 목 좋은 자리라 비쌉니다. 여기에 네이버 부동산 광고비, 블로그 마케팅, 직방 같은 플랫폼 이용료까지 합치면 광고비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깨집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협회비 거기에 본인 식대와 품위유지비까지. 숨만 쉬어도 한 달 고정 지출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즉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다면 고스란히 한 달에 400만 원씩 까먹는 구조입니다. 1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2년만 버티면 퇴직금 1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아니 그럼 다 죽으라는 소리냐? 해결책은 없는 거냐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그 길목을 먼저 읽는다면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의 우울한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열쇠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진짜 이유는 시장이 얼어붙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지난 30년간 2번의 거대한 변화를 겪었고 지금 막 3번째 변화의 폭풍 속에 진입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30년 전 인터넷이 없던 시절 모든 권력은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해도 잘 들고 집주인도 부자야. 이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검증이었습니다. 손님은 정보가 없으니 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손님들이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중개사의 말보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블로그 후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중개사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검색창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네이버 파워링크 1등 자리에 내 이름을 올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에 목숨을 건 사람들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5년을 지배해온 검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네이버 광고만 새로 고침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추천의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부동산을 거래하는 30대, 40대 세대는 검색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유튜브가 보여주는 알고리즘 영상을 멍하니 보다가 인스타그램이 추천해주는 피드를 보다가 물건을 삽니다. 나 집 사고 싶어라고 검색창에 치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이 동네 살기 좋아 보이네 하면서 욕구가 생기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정점에는 바로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검색창 뒤지는 걸 그만두고 AI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이면서 초등학교 가깝고 5억 원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 3곳만 추천해줘. 그리고 그 중개 후기 좋은 부동산 중개사 전화번호도 알려줘. 이 질문에 AI가 답을 내놓는 순간 여러분이 수천만 원 들여서 했던 네이버 광고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오직 AI의 선택을 받은 중개사와 선택받지 못한 중개사로 나뉠 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유튜브의 세상이 왔습니다. 유튜브와 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AI 세상에서는 이 사장님이 전문가입니다 라고 추천 리스트에 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AI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목 좋은 자리에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건물이 아니라 온라인 빌딩에 입주해야 합니다. AI는 디지털 데이터와 유튜브 검색 순위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20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동네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어도 그 지식이 인터넷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자격증을 딴 초보 중개사라도 블로그에 꾸준히 지역 분석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매물 소개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AI는 이 사람을 압도적인 지역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디지털 세상에서의 올바른 대응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을 이렇게 잘 압니다. 나는 고객의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블로그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쌓아 올리십시오. 돈 한 푼 안 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온라인에 글을 쓰고 영상을 찍으며 24시간이라는 디지털 영업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은 죽어가고 공실이 넘쳐나지만 인공지능 온라인 상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핵심 상권에 진입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공짜로 이 거대한 온라인 상권에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상위 1% 공인중개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에 자신만의 거대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직 많은 50대, 60대 사장님들이 에이, 내가 무슨 유튜브야, 글 쓰는 거 골치 아파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귀찮아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간다면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텅 빈 사무실에 앉아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될 것인지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낚시를 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오프라인 간판 닦는 일은 멈추시고 온라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아픈 조언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타지 못하면 휩쓸려 죽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